이런 게 45년 전에 있었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 왜냐면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미드네맨입니다. 예, DJ 송입니다. 네. 별이 빛났던 밤에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 6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지난 5회 우리 시네마 키즈들의 네네. 시네마 천국 또 많은 분들이 그쵸, 뭐 사랑을 해주셨어요. 네, 다들 좋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본인들만 봤던 그런 숨겨진 명화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또 그 얘기하면서 또 어. 여러 전에 지나갔던 잊혀졌던 영화들 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었고.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 또 교수님께서 네. 또 굉장히 큰 이슈를 던지셨죠. 어떤 거요? 존윅과 아저씨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존윅이 왜 우리나라에는 못 오는 것이냐. 그죠. 그 아저씨 때문이다. 네, 아저씨 때문이죠. 네. 아저씨가 더 세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 그럴 수도 네, 있지. 뭐 자기가 뭐 해볼 만하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 또 아저씨 2가 아직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넷플릭스나 이번에 넷플릭스가 또 워너브라더스까지 다 그냥 집어삼켰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맞아. 이런 데서 충분히 만들 수 충분히 있는데. 만들 수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그 전도연 나오는 길복순인가? 길복순. 그건 이 2도 나왔더만요. 근데 왜 아저씨는 왜안 만들어줘? 안 나오는가? 그거 좀 그렇다. 아저씨가 안 움직여서 그런가 하니까. 글쎄요, 아저씨가 지금 어디 촌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아마 큰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우리 같은 또 찐팬들이 되게 많을 그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투빈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건 진짜 아저씨 유머잖아. 투빈. 아, 뭐 다 우리 다. 난 순간 뭐지? 다 아는 얘기들인 거예요. 다. 자, 그럼 오늘 6회. 네. 오늘 6회는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네. 이제 2025년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오늘은 뭘로 할까요? 어떤 주제로? 오늘은 조용필 그때 제가 조용필 1집 했잖아요. 조용필 일집 100번 듣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조용필 2집을 해야죠. 그 2집도 100번 들었어? 2집을 100번을 넘게 듣는 노래도 있고 2집 안에서. 네, 100번을 좀 덜 들은 노래도 있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면은. 자, 그러면 오늘 6회는 조용필 2집. 2025년 12월이 가기 전에. 네네네. 왜냐면 2집이 12월에 딱 45년 전 12월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거를 진짜 45년이죠. 딱 45년 만에. 네네. 그럼 오늘 6회는 조용필, 가황 조용필님의 2집 스페셜. 그러니까 진짜로 1집은 제가 그 다들 놀랬을 만큼 다 아는 노래들이었어요. 저도 뭐 일집은 웬만한 노래 다 노래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45년 만에 들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45년 동안 들은 거예요. 45년 동안 들었던 노래죠. 근데 45년 동안 들었죠. 2집에는 진짜 45년 만에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2집에는. 아, 교수님이? 네, 2집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조용필 곡 중에 네. 와, 이 곡이 조용필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귀에 들려서 1집 같은 경우에는 귀에 들려서 이거 1집이었어?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2집은 이런 게 45년 전에 있었다고? 이런 느낌인 거죠.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 왜냐면은 셋리스트를 딱 이렇게 보면 내가 1집을 보고 1집을 보고 내가 이 노래를 알다 모른다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1집에도 가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치. 네, 노래가 잊혀진 사랑이었잖아. 잊혀진 계절인가? 잊혀진 사랑. 잊혀진 사랑.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섣불리 뭐 아는 노래다 모르는 노래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인물 현대사 그 다음에 잊기로 했네. 인물 현대사라는 곡이 노래가 있습니다.
인물 현대사? 인물 현대사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거는 아마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다. 인물 현대사. 아, 인물 현대사라는 노래가 네, 있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뭐 옛날에 인물들이 뭐 인물 이름만 쭉 내는 거야?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간양록도 있고, 그 다음에 간양록? 네, 간양록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한두 번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간양록.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제목은 일단 제목은 그죠?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빠 생각도 오빠 생각. 제목은 처음 들어봅니다. 노래는 다 아는 노래죠. 이건 노래는 다 아는 노래인데 충격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노래. 오빠 생각이? 네, 그 다음에 뜻밖의 이별이라고 또 엄청나게 좋은 노래가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처음 들어봤다. 네, 뜻밖의 이별 처음 들어봤고, 그 다음에 만나게 해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 이게 제목으로 봤을 때는 뭐 해주 뭐 이런 게 완전 우리 50년대 60년대 누구를 만나게 해주.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제목이 저는 만나게 해주라는 제목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뭐뭐 해주 오 아니면 뭐뭐 해주 이게 옛날 구어체 표현이에요. 요즘에 쓰는 말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뭐 해줘, 뭐뭐 해줘, 뭐뭐 해주 뭐뭐 해줘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뭐 해주 이런 게 있어. 그런 말투가 있어요. 예전 그 구어체 그랬쥬, 이랬쥬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뭐뭐 해주 뭐 이런 뭐뭐 해주 뭐 이런 뭐 주여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그런 그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게 완전 진짜 구닥다리 이 누구랑 만나게 해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이렇게 갈구하는 느낌인 거예요. 만나게 해주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톤이 그런 말투가 있어요. 이런 뭐 성경책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말투에 이런 게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예전의 노래들 보면은 이렇게 끝나고 이런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 옛날 전통가요 하면 뭐뭐 해주 뭐뭐 해주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목만 봐서는 좀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런 선입견이 생길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만나게 해주. 만나게 해주. 뭐 이런 노래 이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만나게 해주. 그 다음에 인물 현대사. 그리고 있기로 했네는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뜻밖의 이별.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그 충격인데 그리고 이제 아쉽다. 이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해요. 이게 저작권의 그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하면 정말 더 45년 만에 처음 이제 들어본 노래가 있었다. 조용필 노래 처음 들어본 노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추측이 있거든요.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추측이 만약에 진짜 저는 지금 뭐 아무런 정보 없이 듣기만 한 겁니다. 그냥 음악만 듣고 음악만 들었어요. 음악만 듣고 뭐 괜히 다른 어떤 바이어스가 없이 나무 위키나 뭐 이런 거 보지도 않았고 왜냐면은 나무 위키보다 우리 그 가족분들 중에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이 더 정확해. 그분들이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문 나는 점들은 오히려 물어봐야 그분들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정보 전혀 없이 그냥 제가 그러니까 어설픈 정보로 씹으리기보다는 그쵸 느낌 우리 여기 조용필의 물어보는 거죠. 찐팬들께서 물어보는 거죠. 댓글에다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점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 위대한 탄생이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치 45년 45년 전이면 위대한 탄생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1집하고 2집의 전반적인 흐름은 보면은 키보드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치. 근데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하고 키보드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게 거의 뭐 아트록 수준의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연주했는지 그 키보드를 1집하고 2집하고 같은 사람이 했는지 그게 제일 지금 궁금하고요. 1집, 2집의 세션이 누구냐? 세션이 누군지 그 키보드를 그렇게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저는 그게 제일 의문이고 그 다음에 원래 조용필이 기타리스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기타리스트잖아. 기타를 치는데 1집, 2집 기타를 본인이 직접 쳤는지. 옛날에 우리 저도 그 조용필 가왕 조용필 1집 우리 그때 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봤더니 미팔군에서부터 이제 1집 내기 전에 미팔군에서 밴드 활동하시면서 가수 활동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녹음을 할 때 진짜 실제 연주를 본인이 진짜 했다면은 기타 연주를 본인이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이어 스트레이트
다이어 스트레이츠급의 연주를 해요. 마크 노플러. 마크 노플러급의 연주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기타 연주가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노래에 진짜 딱딱 들어맞는 그 리듬으로 쫙쫙쫙 뽑아내는 그런 주법이나 이런 톤들이 이건 거의 신급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쳤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벌써 45년 전이면 조용필이 30대인데. 그러니까 키보드와 그 기타가 진짜 막 조화롭게 막 거의 뭐 날아가듯이 연주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 연주자들이 있을까?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은 디지털로 그렇지. 막 녹음해가지고 다시 드럼 녹음하고 베이스 녹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때 여러 번 녹음해가지고 막 쌓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녹음이 거의 불가능했을 건데 그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을 테이프로 해가지고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테이크 1, 테이크 2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진짜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연주를 한 건지 아니면 기타는 어떤 사람이 쳤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키보드까지 다 친 건지 저는 그게 제일 의문이 들어요. 1집, 2집을 듣고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본인이 쳤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왜냐면 자기가 만든 노래고 자기가 연주하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연주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연주했다 그러면 그 연주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제일 의문인 거예요. 1집, 2집에 1집, 아직 3집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1집, 2집의 세션이 누구냐? 연주한 사람. 연주. 본인이 했을 수도 있어. 연주한 사람 누구냐? 뭐 기타는 본인이 쳤을 수도 있는데 키보드는 누가 쳤느냐? 본인이 만약에 기타를 쳤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신급입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기타 연주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이거는 그 위대한 탄생의 베이스 하시는 분 이태훈 선생님 그분이 또 굉장히 또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나는 언제 우리 좀 이제 기회가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그분을 한번 꼭 그런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요즘에 제가 잊혀진 사랑 막 이런 것들 잊혀진 사랑 제가 그랬죠. 그거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잊혀진 사랑을 틀어놓고 베이스를 더 도드러치게 손 보세요. 와 근데 너무 부드럽게 치는데 못 친다. 너무 멋있어. 일반 사람들이 그 잊혀진 사랑이나 맨 마지막 곡 지금 또 노래 제목을 자꾸 까먹는데 괜찮아. 그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위대한 탄생에서 지금 베이스를 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베이스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와 베이스라는 리듬감이 죽이잖아요. 리듬감이 둥둥둥둥.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연주를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연주는요 수십 년 묵어야 하는 연주인데 그걸 80년도에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완전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과연 1집, 2집 누가 녹음했나? 녹음할 때 기타리스트 누군가? 기타리스트가 누구고 그 키보드는 누구냐?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전반적으로 2집을 쭉 들어봤을 때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곡을? 전체를. 왜냐면은 이걸 노래가 좋다 나쁘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창법이라든지 연주했던 그런 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장르로 이제 나눈다 그러면은 축복이 촛불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노래잖아요. 우리 딱 들으면 바로 아는 노래가 축복이 가로 열고 촛불입니다. 촛불? 그대는 그거 촛불을 키셨나요? 그게 지난번에 댓글 보니까 드라마 주제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 축복이란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제곡이었는데 가로 열고 촛불인 거 보니까 원래는 촛불로 하려 그러다가 드라마 그러면은 지금 일단 앨범에는 촛불이 아니라 축복이다. 근데 가로 열고 촛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축복이란 노래, 촛불이란 노래하고 간양록하고 창법으로 따졌을 때 좀 비슷한 창법을 쓰고요. 간양록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한번 들어봐요. 간양록? 간양록도 거의 환상의 노래인데 이게 왜냐면 이거는 잘라내면 되니까 이건 한오백년하고 좀 비슷하네. 그죠? 한오백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이 간양록을 듣고 이거 지금 느낌이 한오백년하고 한오백년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간양록을 듣고요 제가 한오백년을 다시 들었어요. 이상해서
이상해서 다시 아 교수님도 그랬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호백년이랑은 그러니까 간행록을 듣고 이거 한호백년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간양록을 딱 듣고 한호백년도 이런 연주가 있었나? 다시 들어본 거예요. 아 연주가 있었나? 나는 이제 느낌이 그냥 느낌은 한호백년은 비슷한데 한호백년은 노래로만 승부를 합니다. 노래로만. 밑에는 반주만 있어요. 아주 그냥 거의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는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는 한호백년이고 간양록은요 밑에 프로그레시브 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호백년 완전 다른 노래예요. 한호백년이란 곡인데 거기에 연주는 프로그레시브 락이다. 연주가 밑에 깔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수준이야. 야 이건 되게 언밸런스한데 그냥 근데 그거를 가창력으로 극복을 하는 거야. 어... 미친 거예요. 이 간양록은요 한호백년이랑 그냥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연주랑 노래랑 같이 들으면요 이런 창법이니까 그 연주를 넘어서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이 간양록은요. 내가 그 촛불하고 간양록은 제가 아트록이고 프로그레시브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연주가 막 기가 막히게 막 휘몰아치는 그런 연주는 연주곡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래는 아트록의 노래는 특징이 목소리가 맑아요. 예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핑크 플로이드도 그렇고 그치. 뭐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도 그렇고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연주가 막 격렬한 연주는 보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목소리가 좋은 그런 톤일 때는 핑크 플로이드도 그렇지. 연주는 굉장히 잔잔한 연주에 목소리를 강조하는 그런 건데 조용필의 촛불, 창밖의 여자, 촛불, 그 다음에 간양록은요 연주가 굉장히 화려한데 키보드가 막 장난 아니에요. 키보드하고 막 이런 게 장난이 아니고 막 하는데 그거를 창법이 드라마틱하게 거의 폭포수 창법이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듯이 뭔가 나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 왜 그 용 같은 거 있잖아. 우리 판타지 보면 브레스 하잖아. 와 하는 브레스 그게 느껴져. 우리 그거 뭐야? 쿠무 허슬했어. 사자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와 하면서 막 쏟아내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간양록이. 간양록하고 촛불도 그래요. 촛불하고 그러니까 한호백년은 뒤에 음은 되게 잔잔해. 그러면서 노래로 그냥 그러니까 연주가 되게 잔잔한데 연주가 잘 안 들릴 정도야. 이거 이제 보컬로 승부 보는 보컬로 승부 보는 그라 그러면 이 간양록은요. 이 보컬의 힘, 그 브레스가 쏟아져 나온 듯한 그런 힘에다가 용의 브레스. 그러니까 그 연주의 화려함을 이걸로 이겨내. 미친 거지. 연주도 프로그레시브 락으로 엄청나네. 프로그레시브 락도 아주 격렬한 프로그레시브 락이야. 근데 그거를 보컬로 뚫고 나와. 그런 노래는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다. 우리나라에 아니라 전 세계에 없어.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잘 이걸 미녀인 줄 알아. 간영료를 미녀인 줄 알았는데 미녀 아닙니다. 이거 미녀가 아니고 아트록에도 최상급 아트록인데 그걸 보컬로 보컬이 그런 보컬이 있는 아트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장난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간양록을 한오백년과 연장선상에 놓고 보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오백년도 약간 민요풍이고 이것도 민요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집에 이런 엄청난 곡이 숨어 있었다. 제목이 간양록이니까 뭐 한오백년이나 뭐 그리고 이게 민요는 맞는 것 같아. 간양록이. 근데 이 노래의 연주와 이걸 다시 한번 연주 부분도 들어보면서 같이 듣고 그래서 나는 이거 그럼 이것도 100번 넘게 들어. 뭐 엄청 많이 들었지 난 이거 간양록 진짜로 장난이 아니에요 노래가. 그래서 이 간양록을 그래서 제가 간양록을 몇 번을 듣다가 갑자기 한오백년에도 이런 게 있었나? 그래서 다시 한오백년을 들어봤는데 한오백년 이 연주가 없어요. 그리고 한오백년 노래가 더 길고 간양록은 노래가 좀 짧아요. 짧은데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이 창법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노래가 촛불도 4분 정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4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가
이건 보통 수준의 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보면은 간양록도 그렇게 재생이 많이 되지가 않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축복, 촛불하고 간양록은 같은 계열의 아트록의 폭발적인 아트록 노래예요. 그 일반 장르가. 장르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노래인데 이걸 가창력으로 다 극복을 한 노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그 다음에 슬픈 미소 이거는 1집에 있던 노래입니다. 1집에 있던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집 보면은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애가 307만 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건 유튜브 뮤직에서 유튜브 뮤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많이 다음에 들었는가. 슬픈 미소도 274만 회예요. 그러니까 1집이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1집을 많이 들어서 2집을 그냥 넘어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두 곡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1집에서 그 재생했던 1집에도 저게 들어가 있는 거야.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전체적인 조용필 쭉 곡들을 네. 플레이리스트로 묶어놓은 거네. 1집, 그런 것 같아요. 2집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집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들은 2집에서 봤을 때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사람들이 2집은 많이 안 든 거야. 2집을 많이 안 들은 거예요. 촛불도 지금 보면 29만 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에 익숙한데 왜냐? 3집이 괴물 수준이거든. 왜냐면 그대는 왜 촛불을 그죠? 켜셨나? 다 알죠. 그러면 와 이거 있잖아. 그건 비련. 그게 비련인가? 그건 비련인데 이거 또 촛불도 우리는 뭐 엄청 들었잖아요. 촛불도 그랬는데 29만 회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2집 앨범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던 내용인 건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1집이 워낙 히트를 쳤고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2집 판매가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따로 알아봐야겠다. 근데 여기 보면 앨범 자켓에 오케스트라가 뭐가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녹음을 한 건지 뭐 그 정보는 없어요. 근데 그때 댓글 보니까 오케스트라에서 녹음했다고 하는 그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앨범 자켓에다가 이 오케스트라 여기 1집은 그냥 자기 얼굴 세팅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 보니까 뭔가 녹음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녹음이 다른 건데 연주를 그럼 미국 사람이 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집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은 이유가 1집이 워낙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2집이 그냥 거의 그냥 급하게 나온 것 같고 급하게 나온 거 수준치고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천상계 수준이죠. 그 다음에 3집이 무시무시한 거야. 3집이 미워와 고추 잠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1집 듣고 그냥 3집 고추 잠자리가 24주 1회 때문에요. 24주. 그러니까 2집은 들을 새도 없었어. 들을 새도 없이 3집으로 그냥 넘어간 거야. 미워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미워가 그렇게 오래된 노래야? 그러니까 3집이 지금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집이 거의 아직 지금 교수님은 3집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들어가지도 않았죠. 근데 1집이 우리가 그 11곡을 다 아는 거 보면은 1집이 한 2년간 히트를 친 거예요. 그치. 그 3집, 2집은 아니지 1집은 45년간 히트를 친 거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고 2집은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3집에서 또 대박이 나니까 2집이 묻혔는데 그런 것 같은 느낌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잊기로 했네. 잊기로 했네도 들으면 알아. 알 것 같아. 들으면 알아. 한번 들려줘봐. 들으면 아는 노래야 이것도. 이것도.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가 알죠. 그 다음 노래가 인물 현대사라는 노래입니다. 이건 진짜 난 모르겠다. 한번 들려줘봐봐.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아니 이게 지금 보면 플레이리스트도 얼마 안 돼. 이건요. 이 인물 현대사는요. 우리 별이 빛났던 밤에 주제곡으로 써도 될 정도예요. 우리 별이 빛났던 밤에를 위해서 만든 노래야. 시그널곡. 네, 시그널곡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봤다. 다시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사를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구나. 인물 현대사. 인물 현대사도 이거 꼭 한번 들어봐야 되네. 인물 현대사도 아니 근데 조용필 노래는 우리 가왕 조용필님의 노래인데 어떻게 유튜브 뮤직에서 2.5만 회밖에 재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인물 현대사란 제목을 쓰는 노래가
많지가 않아요. 아니, 아까도 그랬잖아. 이건 제목 때문에 안 된 거야. 인물 현대사라고 그러니까 뭐 위인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 이거는 요즘에 우리 유튜브 우리 얘기를 하면 썸네일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해가지고 후킹이 안 된 거지. 네, 인물 현대사란 노래도요 재조명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르가 뭐야 이거? 이거는 장르가 조용필 장르예요. 내가 봐. 장르가 조용필. 허공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인물 가사는 거의 가사도 되게 좋고요. 노래를 어디 특정한 장르에 담을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인물 현대사. 인물 현대사. 근데 지금 50대 넘은 우리가 들으면은 그게 너무 생각나. 가사가 너무 공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있던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한다는 그런 지금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채널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이제 되면서 네네네. 우리의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 그때서부터 다시 얘기들을 이제 한번 그쵸.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컨텐츠잖아. 네, 그래서 우리 채널이. 그래서 우리 채널의 주제곡으로 써도 될 만한 딱 좋은 노래.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지금 30대, 20대, 10대 이런 분들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50대 이후,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나 60,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왜냐면 오늘 이후에 제가 지금 인물 현대사랑 유튜브에서 특히 간양록은 다시 100만 원 한 번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는 다시 인물 현대사는 제가 지금 한 100번 들었는데 총 조회수가 2.5만 회니까 상위 1%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아니 이번에 그거 배지도 받았잖아요. 내가 배지도. 그러니까 인물 현대사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개인으로 따지면 근데 노래 가사가 진짜 너무 우리랑 공감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노래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인물 현대사 그렇고, 외로워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세월, 슬픈 미소, 사랑은, 여기 뭐야? 외로워 마세요. 이것도 좀, 외로워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슬픈 미소, 그리고,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요 노래들은, 전통적, 세월도 그렇고, 세월도 보면 여기 보면 620만 회죠. 이게 어느 게 들어가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러네. 세월하고 슬픈 미소, 그 다음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또 뭐야, 뭐 있냐. 외로워 마세요는 전통가요 형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트로트 비슷한 노래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었던 노래들이야.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드라마 주제곡이었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뭐 베스트 앨범에 들어갔던 간에 누군가에서 어딘가에가 들었던 노래. 슬픈 미소도 들으면 딱 알아요. 한번 봐봐요. 이것도 딱 아는 노래야. 아유 이건 전주만 들어도 알아. 이거 슬픈 미소도 전주만 들어도 완전히 아는 노래고, 그 다음에 곡이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외로워 마세요도 아는 노래야. 그러니까 이런 외로워 마세요 이거야. 마세요 이게 아는 노래야. 그래서 외로워 마세요. 그 다음에 세월도 이것도 들으면 다 알아. 그럼 중간 하나만 봐봐. 이게 세월이야. 알아. 이게 620만 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있는 노래, 이거 유튜브 기준, 유튜브 기준에 유튜브 뮤직 기준, 뮤직 기준에 사랑은 끝나지 않았네 1집에 있었고, 슬픈 미소 1집에 있었습니다. 이건 전주만 들어도 합치면 500만 회 정도 되고요. 세월이 620만 회입니다. 이 노래도 들으면 아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거야. 지금 유튜브 어딘가에 세월이라는 노래가 트렌드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누르는 노래인 거야. 근데 이 노래가 특징이 트로트풍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풍.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 슬픈 미소, 요 나머지 노래들이 우리가 처음 들어봤던 노래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진짜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될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촛불이라든지 누가 이 집 이상하다 그랬어? 여기 보면 620만. 뭐 근데 그 노래가 전반적으로 다른 앨범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
근데 더 지금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나게 해주는 만회밖에 안 돼. 이 만나게 해주는요. 이거는 진짜 초대박 노래예요. 근데 제일 적어. 왜냐면 지금 적은 노래 봐요. 인물 현대사. 누가 인물 현대사로 검색할 그러니까 인물 현대사도 2.5만 회밖에 안 됐어. 조용필 2집인데 지금 보면은 축복 29만 회, 뭐 잊기로에 25만 회, 뭐 사랑은 아직도 지금 축복하고 잊기로 했네 하고 이거는요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야. 이거 축복은 한 2천만 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는 307만 회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근데 왜 진짜 촛불이 29만 회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나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인기 트랙에 안 들어가 있나? 지금 보면은 간양록은 34만 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뜻밖의 이별 진짜 이건 진짜 뜻밖입니다. 이건 진짜 뜻밖이고요. 전통 이 노래가 그 전형적인 트로트 그 신나는 그 현철풍의 트로트 노래인데요. 중간에 그 떼어주는 부분에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희한하게 부르거든요. 이게 조용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트로트를 아트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근데 만나게 해주는 나는 적어도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이 만나게 해주라는 인물 적어도 처음 들었는데 인물 현대도 처음 들었는데 여기는 거의 2만회 만회밖에 안 되네. 만나게 해주도 이 해주라는 말이 진짜 옛날 말투거든요. 진짜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다고 그러면 신성일 시대 영화에 만나게 해주 뭐 이런 풍인 거야.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를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지금 곡들 만나게 해주나 인물 현대다 이거는 조용필의 찐팬들은 이걸 알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찐팬인데 1만회밖에 안 들었잖아. 찐팬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찐팬들도 안 들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런 거야. 알 수는 있는데 넘어가서 듣지 않았다. 넘어갔을 수도 있죠. 제가 만나게 해주는 한 200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1만회 중에 200번이 저예요. 그럼 0.2%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최고로 많이 들은 거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45년 전에 나온 건데. 진짜 만나게 해주는요. 난 이런 노래 처음 봤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뜻밖의 이별. 그 여러분 우리 저기 조용필 팬, 찐 팬분들이 만나게 해주나 인물 현대사나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들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의견을 한번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희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오늘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저도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들어볼 텐데. 이거. 특히 간양록. 여기에 이 집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는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 그거는 동요 아니야? 동요죠. 동요지. 동요인데 만약에 제 생각이 진짜 맞다면 이 오빠 생각에 내가 듣고 나서의 느낌하고 그럼 이 오빠 생각도 그거야. 가사가 나와? 그거야. 뜨뿌뜨뿌. 그 노래야. 이 오빠 생각이 만약에 제가 추측하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실제 뜸북 그게 실제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만약에 그게 진짜다. 그러면은 가황에서 가느님 정도 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오빠 생각.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의 완전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오빠 생각은 너무 흔한 노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뜸북새 뭐 논에서 울고 뻑꾹 그 가사가 그대로 그대로 나오고 음도 똑같아요. 음도 똑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혹시 이 집에 그 건전가요로 부른 게 아닌가 하는 LP판을 내가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새하고 곤충이 하나가 나와요. 새 3마리와 곤충 1마리가 나오는데 뜸북새하고 뻐꾸기하고 기러기하고 귀뚜라미가 나옵니다. 귀뚜라미가 나와? 네. 뜸북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뻐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러기가 나온 다음에 귀뚜라미가 나와요. 그리고 첫 부분에 우리 오빠 말 타고 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 오빠 말 타고는 조금 톤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노래가 전반적으로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컬을 2번, 3번 녹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울리는 울림이 한 3번, 4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오버더빙 같은 걸 해가지고서는 뭔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진짜 대박이냐면은 뜸부기하고 뻐꾸기하고 기러기하고 귀뚜라미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뻐꾸기는 뻐꾸 이런 느낌이고 뜸부기는 뜸북 이런 노래 이런 식이고 기러기는 뭔가 이렇게 좀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러기는요 의도적으로 기러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조금 박자가 늦게 노래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럭을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 기럭 할 때 잘 들어보세요. 기가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이게 녹음을 일부러 엇박자로 나게 해가지고서는 그 배치를 할 때 기러기가 그리워하는 거는 약간 여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이거를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 뜸부기, 뻐꾸기, 기러기, 귀뚜라미 이걸 부르는 톤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면은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기럭 하면 똑같은데 3마리 새하고 1마리 곤충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뻐꾸기와 뜸부기와 기러기, 귀뚜라미를 노래로 그 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쳤는데? 이 생각이 딱 뜨는 거야 갑자기.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달라. 진짜 실제로 뻐꾸기하고 뜸부기하고 기러기하고 귀뚜라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목소리와 이 녹음 기술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뻐꾸기, 진짜 뜸부기, 진짜 기러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성을 그렇게 노래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내 추측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는 모르니까 이 노래를.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기러기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왜 그게 맞을 수 있냐면 노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맞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뻐꾸기하고 뜸부기는 잘 몰랐는데 기러기가 되게 이상한 거야. 나는 오빠 생각에 뜸부기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 아니야. 뜸부기 나오고 뻐꾸기 나오고 기러기 나오고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기러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야 느낌이. 왜 기러기를 이렇게 부르지? 그래가지고 제가 뜸부기도 다시 듣고 이것도 거의 몇백 번을 들었는지 몰라. 오빠 생각도. 그래서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새 소리를, 이거를 진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3마리의 새와 1마리의 곤충이네. 근데 거기에 또 다 다른 거야. 귀뚜라미? 귀뚜라미도 다르고요. 귀뚜라미가 나왔다는 게 신기한데? 그건 노래 가사니까. 이거 원래 노래 가사를 해친 건 아니고, 원래 원곡의 가사는 있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뻐꾸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뻐꾸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여기 뜸부긴 이렇게, 기러기는 뭔가 여운이 있으니까 조금 싱크를 좀 틀어지게. 왜냐면 기러기의 원래 소리는 끼룩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끼룩하면 또 옆에서 끼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끼룩하고 기러기 울음소리를 약간 싱크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노래도 똑같은 노래를 다르게 한 게 아니고 다르게 불렀어. 여기에 오빠 생각에 나오는 이 노래가 목소리 노래한 톤이 되게 높은 톤도 있고 낮은 톤도 있고 중간 톤도 있고 내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로 오버더빙한 것 같아. 그래 그 3개를 만들어가지고 붙였는데 기러기 할 때 조금 싱크를 맞추게 하고 여기서는 뭔가 저음을 또 높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새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를 사람들한테 막 가슴에 와닿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한 것 같은.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동요로 들을 수 있는 그렇지, 동요가 아니야. 그거를 가요로 만들면서 새로 해석한 거네. 새로 해석하고 그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빠 생각이 나. 엄마 생각이 나요. 형 생각이겠지. 아니 그런 느낌이 나요.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처음에는 우리
오빠 말 타고 그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하는데 뒤에가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때는 달라. 이 그때는 더빙을 더 해가지고 진짜로 오빠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느낌이 들어. 장난 아니에요, 이 오빠 생각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 집을 최고로 친다 그러면 오빠 생각이야. 나는 이 집의 최고의 곡은 오빠 생각. 오빠 생각이에요. 간양록도 아니고. 간양록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추측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추측했던 게 진짜다. 완전 진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만들었으면 이건 대박이다. 가느님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 한 곡을 동요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요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느껴요. 난 이 느낌을 이렇게 그거를 표현할래. 저만 느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조용필만 50년 동안 들은 분들은 아마 알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녹음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집이 초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막 1위를 막. 네, 나는 오늘도 되게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1집은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그치. 이런 곡들이 이거 그치. 대박이었고 이랬는데 2집은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 게 제가 음악 평론가 수준으로 지금 충격을 받은 거야.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 소리 들려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다르대. 뒷부분은 우리 오빠 말 타고는요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거 내가 느낀 대로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건 진짜 초대박이다 오빠 생각은. 그래서 이게 알려달라는 거야 나는. 이거에 대한 왜 그렇게 녹음했는지 아시는 분. 진짜 진짜 알려주십시오. 진짜 내 생각이 맞는지. 만약에 맞다. 또 그렇게 이거에 대해 이 오빠 생각 가느님의 2집 조용필 가느님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이미 되는 건데 이 오빠 생각이라는 곡이 정말 우리 김 교수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이다. 닭살 돋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똑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그러고 보면 오빠 생각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집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여기 유튜브에서 37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그럼 간양록보다 높은 거야? 간양록보다 높아요. 간양록이 34만 회인데 이게 37만 회니까 오빠 생각이 더 높은 거 보면 비슷비슷하네. 높은 거 보면 거의 그 급인 거지. 간양록급인 거니까 이거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오빠 생각은. 간양록은 화려한 신디사이저 연주를 가창력으로 이겨낸 희대의 명곡인데 용의 브레스. 용의 브레스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힘이 느껴지는 노래인데 이 오빠 생각과 잊기로 했네. 이 두 개의 노래는 잊기로 했네는요 소녀 같은 감성이에요. 잊기로 했네는